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훈련과 직무명령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훈련과 직무명령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다가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김대리, 이대리에게 또 지시와 통제를 했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직무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지시와 통제라는 같은 내용인데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다가 지시와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상급자가 하급자, 즉 보조기관에게 지시와 통제를 하느냐, 여기 따라 가지고 용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게 지시와 통제를 했다. 그럼 그게 뭐냐? 훈령이라는 거죠. 또 서울청장이 노량진 경찰서장에게 지시와 통제를 했다. 그건 뭐냐? 또 훈령이라는 거죠. 근데 노량진 경찰서장이 중부 지구대장에게 지시와 통제를 했다. 그때는 직무명령이다. 왜냐? 우리 경찰은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만이 관청이고 나머지는 보조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경찰기관의 종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훈련과 직무명령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용어가 훈령은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혹은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훈령은 유효다. 아니면 훈령은 소멸된다. 또한 직무명령은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혹은 받지 않는다. 직무명령은 유효하다. 직무명령은 소멸된다. 자,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구별하는 것이 훈련과 직무명령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보죠. 자,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지시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주미대사가 있습니다. 자, 둘 다 관청입니다. 근데 외교부 장관이 상급 관청이고 주미대사가 하급 관청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북미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훈령이 갔습니다. 뭐라고 갔냐면, 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관리를 만나가지고 절대 얘기를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본국의 훈령이 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미대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뭐, 내가 뭐 만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걸 뭐 내가 따를 필요가 있겠어? 해가지고 미국 관리를 만날 때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중요한 이제 국가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주미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돼가지고 이 주미대사를 교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주미대사가 부임해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주미대사가 과거에 본국에서 온 훈령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오라는 본국의 훈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미대사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있을 때는 훈령이 아니고 그 앞전에 전임자가 있을 때는 훈령이니까 내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라고 해가지고 또 북한 관리를 만들 때마다 북한 핵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주미대사를 또 교체를 하겠죠. 자, 이처럼 훈령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예측 가능성, 그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본국에서 훈령이 왔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오. 그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훈령이 제 머리 위에 쫙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주미대사가 바뀝니다. 기간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주미대사가 오고 또 나가고 또 오고 나가고 합니다. 자, 기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청이 기관이다. 보조기관도 기관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하급 관청이 바뀝니다. 주미대사가 계속 교체가 일어납니다. 즉 기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은 어떻게 하면 계속 유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멸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훈령은 계속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미대사가 바뀌더라도 본국에서는 훈령은 계속 일정하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미대사가 그 훈령을 지켜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훈령은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훈령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기간의 변동은 뭐가 됩니까? 주미대사를 의미하겠죠. 하급관청. 그 주미대사, 즉 경찰기관인 주미대사가 경찰기관은 아니지만 행정관청인 주미대사가 계속 바뀝니다. 하급관청이 자 바뀌고 변동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또 오고 나가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변동에 영향을 훈령은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직무명령입니다. 직무명령은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경찰청 본청의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마침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장이 김 국장 이번에 빅데이터를 박사학위 받았다면 예 청장님. 자 그러면 당신이 이번에 그 순찰 그 예정도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치안비서관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자 치안비서관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남청장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경남청장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직무명령은 개인에게 바래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남청장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직무명령, 저 개인, 저에게 발해졌던 직무명령이 사라지지 않아버리면, 경찰청장이 시킨 빅데이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있을 때 하던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경남청장으로도 해야 될 일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아버리면 제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무명령은 내 부하일 때 유효하지 내 부하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갔다. 그러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간의 변동, 내 부하였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다. 그죠? 그러면 기간의 변동이 있죠. 거기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받는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 가면 직무명령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낸 과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습니다. 아니면 법학과 행정학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또 경호보안학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군사학과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는데 제가 시킨 과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다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이 제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일종의 직무명령처럼 과제를 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무명령은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직무명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에게 바래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훈령은 기관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느냐? 주미대사가 교체되고 저 기관의 변동이 아무리 있더라도 훈령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기관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예측 가능성, 그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무명령은 기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직무명령은 소멸된다. 왜냐? 개인에게 바래졌기 때문에 그 개인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당연히 직무명령은 소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훈령과 직무명령을 조금 자세히 보면 훈령은 대내적인 구속력이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경찰 조직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지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그죠? 권한이 어떻게 오고 가고 하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 내부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훈령은 대내적인 구속력만 가지고 있다. 즉 우리 경찰에게만 통용이 된다. 일반 시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훈령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그죠? 구두, 문서 다 가능하다. 그래서 협의의 훈령이 있다. 그럼 장기간에 걸친 것. 예를 들면, 경찰청 인권 조례. 그죠? 이런 훈령이 있다. 그죠? 훈령으로 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계속 유효하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 장기간. 지시, 개별적 구체적이다. 그죠? 이건 직무명령과 유사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상급관청, 즉 경찰청장이, 야, 수사국장 일로 와봐라.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집시법 위반 사건이 돼가지고, 요거 네가 담당하고, 요거 네가 내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무명령과 굉장히 유사하다. 자, 예규됐습니다. 반복 사무 기준을 제시한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일일 당직 근무, 그죠? 이런 것 같은 건 사람만 바뀌지 계속 그 포맷이 유지가 될 거다. 그죠? 자, 일일 명령, 그죠? 당직 출장, 그죠? 당직 가시오. 그죠? 당직 명령, 당직을 오늘 해라. 아니면 출장을 가라. 그죠? 자,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령이 왜냐?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훈령이 직무명령보다 더 크다. 그죠? 그럼 반대로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건 당연히 X가 된다.
자, 근데 이런 훈령에 위배한 경찰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훈령에 위배한 경찰관은 당연히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죠? 징계 사유. 하지만 대외적으로 나간 이 처분의 효력은 적법하고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훈령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국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훈령의 외부화 현상이라는 게 있더라. 이건 결론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럼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찰청 인권 조례가 있다. 수사를 할 때는 그 절차를 잘 지켜라. 이런 규정이라는 거죠. 우리 내부를 위한 규정인데 이게 이제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할 때 그 절차를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득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훈령의 외부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화 현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이 그 훈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직무명령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당한 직무명령이 있고, 하나는 위법한 직무명령이 있습니다. 자, 위법한 직무명령, 거부가 가능하다. 자, 이건 뭐냐? 예를 들면 고문을 해라. 아니면은 특정인을 정치 사찰해라. 이거는 불법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청장님. 이걸 했다가는 청장님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합니다. 라고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부당한 직무명령이다. 자, 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조사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장하고 아주 친해요. 자, 그러니까 수사과장이 아주 친해요. 수사과장이 그 조사 서류 이제 그 고소 고발인 그죠? 그런 이제 서류를 갖다 주는데 한 사건인데 막 참고인이 10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죠? 근데 그건 한 것밖에 처리가 안 돼. 10명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근데 이거는 저한테 주고, 참고인 하나밖에 아주 단순한 사건은 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실적인데 얘는 지금 10건 다 해결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한 건도 해결하기가 버겁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부당하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 제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일단 따라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은 고통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소를 제기합니다. 너무 불합리하게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한 직무명령은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하관청과 대등관청 간의 관계입니다. 상하는 뭐냐면 경찰청장하고, 그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내용이죠. 지방청장하고 관계입니다. 상하, 아래 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상하간의 명령 복종 관계다. 그래서 감시권, 훈련권, 우리가 방금 봤죠. 훈령, 그죠? 직무명령, 이런 게 될 거다. 그죠? 자, 거기 이제 주관쟁의 결정권도 있고, 그죠? 주관쟁의는 뭐냐 그러면 경남청하고 경북청이 대등한데 서로 막 수사권 갖고 막 이 사건이 우리 거다, 너 거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럴 때 이제 상급관청이 결정을 한다. 그죠? 주관쟁의 결정권, 또 인가권, 성인권, 그죠? 또 취소 정지권. 원래 처분청이라고 경남청에서 했는데 직권 상급관청인 경찰청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대등관청은 뭡니까? 이제 말 그대로 경남청하고 경북청, 이게 대등한 거고, 또 우리 경찰청하고 검찰청하고 대등하다. 이런 게 된다. 그죠? 그래서 상호간이 대등한 관계다. 그래서 협의, 사무위탁, 경찰 응원. 최근에는 감염법 예방법상의 경찰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이게 우리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도와주는 거다. 그걸 우리는, 경찰 응원이라 하고, 이건 대등관청 간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